코로나의 2탄입니다. 한국에 가서 자발적인 격리를 하는 동안 내 마음으로서 가족이면 언제나 보고 싶고, 설사 내가 코로나라고 해도 가족들은 만날 수 있고 가족들은 만나야 되고 서로 잘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제가 14일이 지났을 때도 너무 14일이 짧겠지 해서 일주일 더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20일이 지났을 때 언니에게, 저랑 3살 차이 나는 언니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21일이 지났으니까 지금 만나는 거 어때? 언니가 글쎄 라고 망설이는 것을 보고, 3살 차이는 언니도 저렇게 망설이는데 엄마에게는 쉽지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시기가 됐을 때 저 경상도, 경주, 경남 그 고향에 코로나 발생 환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화로만 통화를 하고 직접 가서 엄마를 볼 수 없었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내가 보고 싶은 엄마도 볼 수 없구나. 그리고 이 코로나라는 것이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볼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 그게 코로나의 아픔이었고, 어떻게 가족들이 그렇게 반응하지에 좀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언니가, 오빠가, 혹은 엄마가 누군가가 코로나에 걸렸다 할지라도 저는 만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는 걸로 인해서 가족을 만나지 않는다는 거가, 코로나가 어떤 전염성이 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는 거에 무지에서 오는 그 시기에 우리가 겪어야 되는 아픔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에 와서 겪는 코로나는 그렇게 격리가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버스를 탈 때 마스크를 꼭 써야만 버스를 탈 수 있고, 백화점이나 마트, 상점, 모든 가게를 들어갈 때는 마스크 없이 들어갈 수 없고, 체온을 꼭 재야 되고, 조금 시기가 지났을 때는 건강통행증이라고 해서 내가 그런 코로나 검사를 했는지, 그리고 음성인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서 그 마크가 없이는 백화점도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모든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건강통행증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원래 하던 일도 할 수 없었고 일하러 갈 수 없어서 무척이나 답답했었어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던 일을 할 수 없구나, 내 생존에 놓일 수 없구나, 내가 가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거가 굉장히 슬펐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였을 때 나의 무능력함 혹은 일 못하는 거에 대한 어떤 절망,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외로웠어요. 그때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또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멀리하고, 혹은 중국에 있던 지인들도, 한국 사람들도 한동안 만나기를 꺼려하고, 얼굴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도 가능한 약속을 잡을 수 없었고,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산에 가는 거, 등산하는 거, 그리고 산책하는 거, 그리고 바다에 가는 거. 그래서 멀리 종점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시골에, 농촌에 가는 거.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제가 발견한 첫 번째는 자연하고 친해지는 거였어요. 어떻게 꽃이 피는지, 그 꽃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는지,
그 나무는 어떻게 생겼는지, 식물들의 색깔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 꽃들을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고, 나무들의 모양과 모습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별들에게, 하늘에, 구름에 너무 몰랐던 것을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고통, 그리고 지인들도 만날 수 없었던 고통,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고통, 그 고통 가운데 자연과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하늘과 더 가까워지는, 그리고 내 마음에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학교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냥 그저 주어지는 숨 쉬고 호흡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그리고 그저 주어지는 자유들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도 감사하고, 식당과 마트와 모든 일자리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가족을 마음 놓고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했고, 중국과 한국의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있어서 참 감사했던 것들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가 찾아지고, 아직도 마스크를 하고 생활해야 되는 거가 답답하고 좀 속상하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코로나를 발견하게 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나라별 간에 세계가 이미 하나가 되어서 더 이상 우리나라가 완전해지면 끝이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중국이 안전한 시기가 왔다 해도 이웃 나라 혹은 세계가 안전해지지 않으면 백신이 완벽하게 검증되어서 우리가 맞게 되고, 이게 독감처럼 그냥 독감 예방 접종을 맞으면 되는 그런 상태가 보장되지 않는 이상,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란 대단히 큰 것 같아요. 한국에 나가기 전에 런런지앙이라고 어떤 유튜브 같은, 중국 유튜브 같은 곳에서 내가 잘하는 강의, 내가 잘하는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생기고, 제가 돌아왔을 때도 제가 한국어를 가르칠 때 대학생에게 이런 위챗이나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를 하는 길이 열리면서 시대가 바뀌었구나. 그리고 학교도 실제 학생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하고, 대학들도 다 온라인 강의를 하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우리 딸은 이 온라인 강의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리고 교수님들이 올려놓은 강의를 들어야 되고, 아무런 소통이 없고, 친구도 선배도 교수님도 만날 수 없는 그 환경에 놓인 것들이 우리에게 학교의 소중함, 교수님과 학생들, 친구들의 소중함,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잃어버렸던 많은 소중한 것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며, 다시 그것들의 소중함을 찾으며 너무 가슴 아픈 시간들을 보내면서 자연의 소중함, 그리고 친구의 소중함, 사람들의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 그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엄마가 아침, 점심, 저녁을 차릴 때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가족이 같이 모여 있다가 이혼율이 더 증가했다고 그런 이야기도 듣고,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소중한 것들을 다시 찾아가고, 다시 우리 마음속에 나쁜 거, 안 좋은 것들이 드러나고, 국가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각 개인의 모습들이 다 수면 위로 다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빨리 해결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있던 코로나와
지정 환경 속에 있는 코로나가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이 역할로 인해서 감사함이 회복되고 서로 하나인 것을 기억하고 이제 잘 이겨내기를 바래요. 코로나를 잘 끝까지 좋은 점들을 잘 기억하고 빨리 잘 극복하기를 기도하고 좋아요, 구독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늘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